이제 72번입니다. 72번. 원료를 연속적으로 정량 수송하는 걸 목적으로 각 빈에 입조된 석탄을 컴퓨터에서 계산된 설정 값에 따라서 원하는 양을 배출시키는 거. 그러니까 정량을 배출시키는 장치니까 CFW가 되겠죠. 정량 절출 장치 CFW. 이거 앞에서 계속 나왔던 거죠. 자, 이때 CFW의 계량, 이제 무게를 잴 때, 이때 영향을 주는 요소는 뭐, 측정 장치가 어디에 어떻게 정렬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벨트 장력. 아마 제가 앞에서 대부분 CFW가,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벨트가 어떻게 처지는가, 처짐 양 갖고 할 겁니다. 그때 이제 벨트 장력에 따라서, 여기에 장력에 따라서 이 처짐 양도 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원료 형상의 변화가, 이 적재되는 원료가 예를 들어서 뭐 미분이 많을 경우는 이렇게 쌓이거든요. 미분이 적을 경우는 이렇게 쌓입니다. 그러면 이때 처지는 형태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74번 고론에서 코코스에, 이거는 저는 앞에서 했으니까요. 뭐 같은 겁니다. 그래서 통기, 그 다음에 환원, 그 다음에 연소, 그 다음에 가탄, 그 다음에 요게 또 새로 하나 나오는 게 있죠. 열교환 매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탄은 우리 앞에서도 했었죠. 가탄 작용에 의해서 용융점을 낮춘다고 했죠. 철의 용융점을 낮춘다고 했습니까? 철이 용융점을 낮춘다고요. 용융점 낮춘다.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코커스루의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75번 코커스루의 종류에는 야소식, 비하이브식, 쿠퍼식인데 이런 것들은 부산물을 회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비회수식입니다. 비회수. 회수를 하지 않아요. 비회수. 그냥 부산물을 그냥 태워버리고 그런 거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이런 형태고, 현재는 이제 오토식이나 쿠퍼식, 오토식, 쿠퍼스식, 그 다음에 신일철식, 그 다음에 파마칼스틸식, 그 다음에 다이어식 등이 있거든요. 이런 것 등은 전부 다 부산물을 회수를 하는 거예요. 회수. 여기는 회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산물을 회수하려 그러면 이제 추결식이 필요합니다. 추결식이. 그래서 여기는 추결식 코커스가 들어가는 거죠. 추결식 코커스가 발달하고 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76번 석탄을 장입하여 건류하는 곳은 탄화실로 들어가는 거죠. 석탄은 탄화실로 장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77번 가스를 연소시켜서 발생되는 열을 벽면을 통해서 탄화실에 전달해서 건류에 필요한 열량을 공급하는 거, 연도실이죠. 연도실을 해서 직접 열량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연도실에서 이쪽으로 공급하고 이제 남은 열을 추결을 해놓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열기환 작용에 의해서 추결을 해놓는 게 이제 그게 추결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코커스로 추결실 하부에 있으며 공기와 가스가 외부에서 논내로 들어가는 첫 통로는, 이걸 보고 이제 솔풀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솔풀로. 그래서 추결실이 위에 이렇게 탄화실이 있고, 여기가 탄화실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추결실이고, 그 다음에 연소실이 한쪽에 있다 그랬죠. 이때 이제 추결실 하부에 있는 거, 그런 거 보고 솔풀로입니다. 외부 공기가 처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탄화실 상부에서 버솔트 하부를 말하며, 그러니까 탄화실 상부서부터 버솔트 하부, 그러니까 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오븐 데크의 상부에서 노 길이 방향으로 지지하는 롱타이어 로드와 뭐 PS, CS 쪽 벅스테이로 연결하는 크로스 타이 로드가 설치되어 있는 설비, 뭐 여러 가지 설명이 길게 되어 있는데요. 요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탄화실 상부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고 이제 탄화실인데 요 하나하나 요걸 보고 그래서 이제 오븐 데크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븐. 그 다음에 탄화실 푸셔 측의 원통관으로
석탄 걸릇이 발생하는 라우가스가, 즉 COG가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스 집합분간으로 빠지는 거죠. 이게 상승관이죠. 그래서 상승관에서 집합분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COG가 이렇게 위로 나가는 게, 여기에 나가서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집합분간으로 모이는데, 이때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여기 각 탄화실에서 나가는 것이, 이게 이제 상승관이죠. 그 다음에 82번, 권류 중 발생되는 탄화실에 라우가스가 상승관을 지나 모이는 곳은, 그러면 상승관을 지나서 모이는 곳인가 집합분간이 되겠죠. 집합분간 또는 뭐 GC 메인,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GC 메인이 바로 요 영어 약자가 요거예요. 가스 컬렉션 컬렉팅, 가스 컬렉팅 메인, 그래서 GC 메인입니다. GC 메인 또는 뭐 집합분간, 그렇게 표현. 83번, 코커스로 집합분간, 즉 GC 메인의 압력을 제어하는 이유. 아마 집합분간에서 그 압력 제어 이제 한다고 했을 겁니다. 요 앞에서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코커스로의 압력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한다. 압력 제어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이 압력을 제어를 해갖고, 이게 이제 이런 뭐 도어 프레임 사이로 이런 누설가스가 있을 때, 누설가스에 의해서 그 가스하고 공기하고 반응하면서 2차 연소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설가스가 착화에 의해 갖고서는 2차 연소에 일어나면서 그 코커스 설비를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논의 압력이 또 너무 낮으면은요, 압력이 너무 낮으면은 이쪽으로 GC 메인 쪽으로 잘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방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외부 공기가 탄화실 내부로 이렇게 유입이 되면은, 아까 여기에 이제 요 가스가 바깥으로, 예를 들어서 외부 요 안에 있는 가스가 바깥으로 나갈 때 이런 틈으로 나간다 그러면, 즉 압력이 너무 높아갖고 틈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쪽으로 나가다 보면 아까 이렇게 2차 연소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반대로 좀 너무 낮을 경우는 외부 공기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틈새로. 탄화실 문이라든지 그런 틈새로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유입대가 구성은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발생로 가스나 또는 코커스하고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코커스 요 탄화실의 온도가 갑자기 급격히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탄화실에 국부 가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거를 방지하는 거죠. 압력을 조정해서 이런 걸 방지하는 거다. 그 다음에 노체 손상이나 카본 같은 것이 부착이 안 되게끔 이런 거 방지하는 기능이 이제 압력 제어다. 그 다음에 코커스 오븐 레일을 주행하면서, 아까 전 이렇게 탄화실이 있는데, 탄화실을 하나하나가 이제 코커스 오븐이 있는데요. 요 위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탄화실이 있으면은 밑에가 여기가 추결실이고 여기에 탄화실이라겠죠. 전체가 탄화실인데, 탄화실에 여기 하나의 오븐이거든요. 하나하나 오븐인데, 이 오븐의 장입은 위에서 한다고 했을 겁니다. 위에서 하려고 하면요, 요 위에서 장입차가 요 위에 이렇게 레일이 있습니다. 요 레일을 타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요, 여기다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에 또 뭐 여기다 집어넣었다 또는 이쪽 가서 집어넣었다, 그래서 레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비어있는 오븐에다가 이제 탄을 장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장입이 완료되면 이제 뚜껑을 닫고 일정 시간 되면 이제 압출을 하고, 그러면 또 다시 또 장입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비어 있는 데다 또 이렇게 장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위에 레일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탄을 갖다가 요 오븐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 그것이 이제 장입차가 됐다. 또는 뭐 트리퍼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85번, 장입에서 압출까지 석탄 코커스가
처음에 장입된 석탄이 코크스화 돼갖고 코크스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코크스가 다 되면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압출기로 밀어내서 앞으로 이렇게 끄집어낸다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압출할 때까지 논에 머무는 시간을 보고, 그 시간을 보고 이제 탄화 시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압출 작업이 완료되고 장입자로부터 탄화실내로 이제 아까 여기서 압출이 돼갖고 완료가 되면 이 안에 코크스 오븐이 비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입차가 와서 여기다가 장입을 하겠죠. 탄을 장입을 한 다음에 위에를 또 평탄하게 고려하겠죠. 높이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입된 석탄을 평탄하게 고르는 작업, 이걸 보고 이제 레벨링 작업 그렇게 표현합니다. 위치를, 레벨을 똑같이 맞춰주는 작업이죠. 그래서 레벨링 작업이에요. 87번 건류된 적열 코크스를 탄화실로부터 압출하고 탄화실에 장입된 석탄에 레벨링을 실시하는 장치. 이게 이제 압출기로 하는 거죠. 압출기로. 압출기가 그러니까 압출 역할도 하고 요 레벨링 작업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탄화실 내 적열 코크스. 요 적열 코크스가 바로 보통 요 적열 코크스라고 합니다. 적열 코크스라는 얘기는 이제 탄화가 다 된 요 코크스를 그 적열 코크스로 해요. 적열이니까 뭡니까? 가열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빨갛게 가열돼 있는 그 코크스입니다. 그거를 배출하는 작업을 보고 압출 작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압출이 된 적열 코크스를 갖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여기 탄화실 있다면 요 뒤에서 압출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이걸 받는 그 차가 있거든요. 요 차가 요 레일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압출된 적열 코크스를 받아갖고 그 다음에는 이제 냉각기로 가는 겁니다. 냉각기로 와서 이걸 식혀야죠.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태에서 빨간 상태에서 아주 빨갛게 고온인 상태에서 이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외부 공기하고 반응하면서 다 타서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불을 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냉각기로 가서 이제 불을 끄는 겁니다. 자, 89번 적열 코크스 압출 시 발생되는 분진과 가스를 포집하는 설비는 후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요렇게 요 탄화실에서 압출돼서 나올 때 이때 여기서 각종 분진 같은 것이 날리거든요. 이런 걸 요 위에 이게 받는 이것이 카락을 하면 여기를 이렇게 덮어서 이런 거를 날아가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그거 보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후드 이렇게 표현을 해서 후드로 해갖고 왔다 갔다 한다 해서 후드카입니다. 후드카. 그 다음에 적열 코크스를 적재하고 소화탑에서 이게 냉각이거든요. 냉각장입니다. 불을 끄는 거거든요. 소화탑에서 소화를 시키고 불을 끈 다음에 코크스 와프도 역시 저장고를 말하는 겁니다. 와프도. 그래서 우리가 저장고라는 의미가 또 용어가 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우선 야드라는 것이 있고, 야드는 밖에 저장하는 것이 있고, 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호퍼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와프라는 게 있죠. 와프. 그래서 와프에 배출시키는 건 코크스 와프에 배출시키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소화차가 아까 앞에서 이렇게 했을 때 요 차가 이걸 보면 소화차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소화차로 여기서 압출 코크스를 받아갖고 이거를 냉각기로 가서 불을 꺼서 그래서 소화시킨 다음에 그래서 불을 끄고 소화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앞으로 이동을 해서 그쪽으로 그쪽 저장고로 보내는 거.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또 역시 탄화실에서 나오는 또 적열 코크스 받아갖고 또 냉각기 거쳐서 이렇게 갔다가 또 오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이제 소화차 이렇게 표현합니다.
91번. 압출 작업은 일정한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서로 인접한 로의 압출을 연속해서 실시하지 않고 2실 또는 5실을 건너서 한다. 아까 자 여기서 자 이렇게 한전 이 그림에서 보면요. 이거 압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요 옆에 거를 압출을 한 것이 아니라 장입을 할 때, 맨 처음 장입할 때 이렇게 장입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걸 장입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한 2칸이나 뭐 3칸, 4칸, 5칸씩 이렇게 좀 멀리 띄어서 그 다음에 장입하고 이만큼 장입하고 그 다음에 또 띄어서 이만큼 또 장입하고 또 띄어서 장입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여기 또 장입하고 여기 이렇게 장입하고 또 띄어서 여기 장입하고 또 띄어서 장입하고 또 띄어서 이렇게 장입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돌아와서 또 여기 이쪽도 장입하고 그 다음에 또 띄어서 이렇게 장입하고 이렇게 띄어서 장입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걸 연속해서 집어넣다 보면요. 여기 끄집어내고 그 다음 끄집어내다 보면요. 이쪽은 계속 식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 끄집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여기서 상호 열이 이렇게 옆에서 계속 열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을 바로 저거죠. 열 관리를 아까 아마 이런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 앞에서 여기에 어디가 있었죠? 몇 번에 있었죠? 여기 50번에 있었죠. 소비 열량은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코커스는 좀 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 열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아까 다시 이제 여기로 가보면은, 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로 가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띄어서 장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띄어서 장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또 띄어서 이렇게 장입하는 거죠. 자, 그런 게 이제 바로 여기에 있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91번. 그래서 일정 순서대로 연달아서 하질 않고 중간중간 띠끔띠끔 띄어서 하는 거거든요. 2실 또는 5실씩 건너뛰어서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바로 전 아까 그 열을 최소한 이렇게 탄화실이 이렇게 쭉 있을 때 연달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여기가 계속 식고 그 다음 식고 그 다음 식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빼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 주위에서 열을 이쪽으로 다시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탄화실의 노벽 온도 저하되는 걸 방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 전체를 갖다가 온도를 균일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단의 전체 온도를 좀 더 균일하게 맞춰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온도 관리가 잘 되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압출할 때 또는 권류 중에 탄화실 벽에 걸리는 압력 같은 것이 압력에 의해 갖고서는 노벽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 등은 저는 방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코커스 오븐의 연소관리 목적. 연소관리 목적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이제 노온을 적절하게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소 상태를 항상 최적의 조건으로 맞춰줘야 되죠. 그래야 코커스도 품질이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열량을 아까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열량 최소화. 그래서 노온을 유지, 그 다음에 요 노온 유지하고 연소 상태에서 그 다음에 코커스 품질을 균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조 열량을 최소화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93번 코커스 오븐의 연소화에 필요한 열원. 처음에 그 연소할 때 연소실로 들어가는 열원 보통 COG, 여기서 아까 요 코커스 만들 때 나온 COG를 그거를 정제를 해갖고 쓰는 거죠. 그래서 COG나 또는 BFG하고 이렇게 섞은 거, 이거를 다시 태워갖고서는 연소실에 태워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죠. 자, 94번 코커스로 가스로 또는 고로가스의 어느 하나만을 사용하는 코커스로를, 자, 아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COG면 COG 또는 BFG면 BFG 이렇게 하나만 쓰는 거 보면 이거는 단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느 것이나 이거 또는 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쓰는 거 이거는요 복식 그렇게 표현합니다. 복식.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쓰는 거는 하나만 쓸 수 있는 건 단식이고 이렇게 두 개 뭐 이렇게 또는 뭐 혼합박스를 같이 쓰는 거 두 개를 이상을 쓰는 거를 저는 복식 그렇게 표현. 그다음에 95번 코코스로 해서 압출된 저격 코코스를 버켓에서 받아갖고서는 쿨링 샤프트에 장입해서 밀폐한 후 불활성 가스, 질소가스를 통입시켜갖고 소화시키는. 그러니까 냉각 방법은 저결 코코스 냉각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CWQ가 있고 CDQ가 있습니다. 이때 요 질소로 하는 것이 요거는 질소로 하는 거고요. 질소로 냉각하는 거고 요거는 물로 하는 겁니다. 물로 냉각이에요. 그래서 요거 보고 CDQ 보고 그래서 건식이라고 하고 요거는 전 습식이라고 하는 거죠. 습식 냉각. 그래서 이거는 건식 냉각이죠. 그래서 CDQ 그래서 코코스 드라이 퀸칭 또는 뭐 건식 소화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CDQ에 사용하는 가스는 전 질소를 쓴다겠죠. 질소로 냉각하는 거. CW는 W니까 물을 쓰는 거죠. 물. 자, CDQ의 장점은 무엇인가? 아무래도 물로 쓰면요, 어떻게 됩니까? 코코스 중에 물이 들어가겠죠. 물이 물론 뭐 대부분 다 증발돼서 날아가지만요. 그래도 조금씩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 질소로 냉각을 시키면은 그런 현상이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질소로 냉각시킨 것이 조금 코코스 품질도 좋고 그 다음에 강도가 향상돼요. 특히 이제 요 강도가 좋아진다는 얘기죠. 수분 같은 것이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냉각할 때 이 질소로 냉각할 때 열을 회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분이 적죠. 수분이. CWQ를 하면 물로 냉각이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코스 내에 수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CDQ로 하면은 저는 그거를 최소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98번. CDQ의 작업상 단점은 이게 이 별도의 챔버에서 떨어뜨리면서 코코스 소화차가 와갖고 이걸 이렇게 떨어뜨릴 때 이때 질소가스를 확 불어넣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떨어지면서 서로 깨지는 현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내부 낙하와 마찰로 인해서 코코스가 서로 깨져갖고서는 입자가 너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은 입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작은 입자는 고로용으로 사용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또는 이제 이런 작은 입자가 너무 작은 입자 같은 경우는 냉각되다가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작은 입자가 이제 연소하면서 연소돼서 날아가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수율이 조금 떨어지는 문제점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이런 장점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장단점입니다. 자, 코코스를 아까 냉각을 하고 난 다음에 소화된 다음에 그 코코스를 일시 저장한 장소 와프라고 해야 된다죠. 와프입니다. 와이프가 아니라 와프입니다. 그다음 100번 코코스로 탄화실 도어를 장착하기 전 카본 및 타로를 클리너로 제거하는. 이거는 뭐 대충 있었죠. 요 카본이 있으면 문제가 된다 했죠. 카본이나 타르 같은 거. 이것이 바로 우리 끓음 같은 것이 그 안에 내부에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전 클리너로 제거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건조하는 동안 가스가 외부로 방출돼. 이것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링이 잘 안 되거든요. 실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이 실링이 잘 안 되면 전 가스가 그런 틈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한다. 그 다음에 저결 코코스를 직접 장입하여 질식 소화시키는 CWK 본체.
CW키 본체니까 뭐니까 냉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냉각탑 또는 뭐 쿨링 샤프트 그렇게 표현합니다. 냉각탑 또는 뭐 쿨링 샤프트, 냉각기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요거는 전 프리 챔버 존하고 그 다음에 쿨링 챔버 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챔버가 두 개 영역으로 되어 있는 거죠. 102번 코커스 조합에서 습식 소화의 단점 CW키죠. CW키. 그래서 CWQ의 단점 두 가지를 드시고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그 물 같은 것이 들어가죠. 그래서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전 고정탄소비가 감소하죠. 우리가 고정탄소비는 뭐 고정탄소비 그 전에 옛날 고정탄소비 문제가 있었죠. 고정탄소비는 탄소에다가 플러스 각종 회분 이걸 빼기죠. 여기가 빼기 고정탄소는 고정탄소 하여간 요렇게 고정탄소는 보통 C 빼기 요게 고정탄소비고 요게 고정탄소고 이게 이제 고정탄소죠. 고정탄소는 전체 코코스에서 회분 그 다음에 뭐 휘발분 그 다음에 수분 이런 걸 빼는 거죠. 이런 걸 다 더해서 요 C에서 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전체. 그러면 실제 남는 것이 이제 탄소가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이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수분이 많아지면은 결국은 요 C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코스가 수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정탄소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물로 냉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냉각 속도가 너무 빨라갖고 급냉에 의해 갖고서는 열 충격이 발생해서 이제 쉽게 깨진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도가 좀 떨어지는 겁니다. 강도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증기가 발생하면서 여기 이제 수분이 날아가면서 증기가 발생하면서 분진이 많이 발생해요. 분진. 그 다음에 아까 요 이제 물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분진이 증기가 하면서 분진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요 열충격에서 아까 제가 강도가 떨어진다고 했죠. 결국은 요 얘기입니다. 바로 요렇게 되면서 그래서 표면 조직이 약화되면서 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코코스는 여기 이제 수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기성이나 또는 통액성 액체가 흘러내릴 때 요 코코스 그런 틈 사이로 흘러내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3번 소화탑에서 적열 코코스 소화에 사용되는 소화수 중 일부는 기화하고 잔여 소화수는 어디로 유도된다. 아까 여기 증기 상태로 갖고 기화돼서 날아가는 거죠. 그러고 남아있는 물은 이제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그래서 침전지로 이렇게 가거든요. 여기에 이제 냉각에 하고서는 이제 물이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면은 냉각을 하고 물이 흘러내리면 이 중에도 뭐가 있습니까? C 성분이 이렇게 딸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을 침전지로 가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C를 가라앉히는 거죠. 그리고 물만 걷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104번 CDQ를 구성하는 주요 설비. CDQ니까 드라이 캔칭이죠. 권상 설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냉각탑에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냉각탑이 있고 그 다음에 폐열 회수 보일러가 있고 폐인데 폐라고 되어 있네요. 배로 표현해야죠. 폐열 회수 보일러가 있고 그 다음에 터빈이 있고 요건 전 발전기죠. 터빈이 있으면 제네레이터. 요게 이제 발전 설비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수 처리 설비, 수처리비인데 여기서 나오는 또 수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처리 설비, 그 다음에 집진 설비, 그 다음에 벨트 컨베이어 등이 이런 설비가 있다. 그 다음에 105번
CDQ 조업에서 적열 코커스의 현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관리사항. 적열 코커스를 최대한 회수를 해야 되죠. 에너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 회수하기 위한 그 관리사항 보면 첫 번째, 기밀 최대한 이런 순환 계통에 여기에 기밀을 최대한 유지를 해갖고서는 이런 가스 성분을 갖다가 적정하게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기밀 유지 및 이런 가스 성분 관리. 그 다음에 코커스 절출 온도, 온도를 좀 하향으로 해야 되는 거죠. 좀 더 온도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압출낼 때 온도를 너무 높은 온도로 하지 말고 조금 더 낮추는 온도를 낮추는 거죠. 온도를 낮춘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열을 덜 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스팀 방산이나 또는 드럼 연속 풍량 적정, 이쪽으로 나가는 풍량을 적정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런 거를 또 이제 해서 보통 발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CDQ 조합에서 버켓의 코커스 수혜 가능 조건 세 가지를 쓰시오. 버켓으로 코커스를 봤는데, 조건을 보면 전회 장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챔버가 있고, 그 다음에 쿨링 챔버가 있다고 했을 겁니다. 앞에서 프리챔버 여기 있죠. 프리챔버가 있고 그 다음에 쿨링 챔버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프리챔버에서 예비로 먼저 받아주는 거거든요. 먼저 우선 받아주는 챔버가 있는데 그때 거기에 코커스가 많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순환팬이 계속 운전 중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진팬 같은 것도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커버가 닫혀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이제 여기 있는 질소가스를 불어넣어 갖고서는 냉각 작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7번 중부장애 발생을 동반한 기기의 점검, 그 다음에 복구 코커스 오븐의 휴지 등의 각종 원인으로 CDQ 설비를 열간 상태로 휴지하는 거. 열간 상태로 CDQ 설비를 갖다가 잠시 조업을 중지하는 거거든요. 조업 중지하는 조작을 뭐라고 하는가. 보통 전 뱅킹 그렇게 하면서 또는 공로 조업 그런 거거든요. 뱅킹 표현합니다. 뱅킹. 이 뱅킹이란 말은 다른 쪽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뱅킹이라는 의미가 전부 다 조업을 안 하고 중지시키고 휴지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뱅킹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것 마치겠습니다.